이 파동과 정보통신 여기 할 거고, 아무튼 내용을 수능 특강으로 빨리 하고요. 내용 수능 특강 하고, 뭐 2점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내공인 풀고, 조금 실력이 쌓이면 3점 테스트 풀고, 그리고 이제 다 하면은 이제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완성 같은 것도 풀고, 수능 특강도 다시 한번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파동과 정보통신 부분이고, 뭐 이런 이제 굴절 법칙에 관한 거,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굴절 법칙에 관한 거. 이런 건 뭐 지식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는. 투가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저런 거는. 아무튼 굴절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156조 파동의 성질과 활용. 파동은 이제 공간이나 물질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동이. 물질 자체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들은 제자리에서 어떤 진동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뭔가 물결이 퍼져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고, 진동하는 그런 게 퍼져나가는 거죠.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다. 매질은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매질인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 근데 에너지는 전달되는 거야. 근데 에너지는 이동을 하는 거야. 물질은 전달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도가 쳐가지고 뭐 절벽이 막 조금씩 깎인다던가, 아니 뭐 지진이 생겨서 뭐 건물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거 에너지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파동들은 매질이 필요한데, 뭐 용수철이나 물 이런 뭐 땅이나 이런 거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근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전파된다. 뭐 뒤에 배우겠지만 아무튼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발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매질이 필요 없어요. 매질이 필요 없는 건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는 빛도 있고 뭐 빛이긴 한데 뭐 전파 이런 것들도 전자기파에 해당하죠. 파동의 종류 횡파와 종파가 있고,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를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웨이브 치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행 방향이고, 자, 이 용수철은 근데 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이거를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이건 위아래로. 앞뒤로 흔들면은 이런 게 생겨. 용수철로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표현하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라고 합니다. 횡파에는 빛이나 전자기파나 지진파 중에 S파, 물결파, 용수철파, 뭐 용수철 파동, 뭐 이런 거는 횡파이고요. 뭐 용수철은 흔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다. 그래서 지진파 중에 피파, 소리나 초음파, 뭐 음파, 뭐 이런 거는 종파가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표현하는 방법을 좀 잘 아셔야지 이게 잘 표기가 되고, 표기가 똑바로 돼야지 뭔가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안 틀리는 거거든요. 자, 파장은 보통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뭐 람다라고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자, 매질의 각 지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있어요. 파동이. 요게 파장입니다.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해도 돼요. 그쵸? 예.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파장이고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이고 그쵸? 근데 어찌됐건 한 번 요게 한 번이다라는 거. 요건 반번입니다. 요거는 반번이에요. 반파장. 이건 반파장이고 한 파장. 한 파장.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이기 때문에 한 번을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요게 한 번이다.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위의 크기인데, 자,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예요. 이것도 이제 까딱하면 틀릴 수가 있는데,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거리, 요거를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라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골까지, 그게 진폭이고, 주기는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초단위로 할 거예요. 초단위로. 꼭 초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 간의 역수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기를 초단위로 하셔야 되고요. 단위는 세크, 뭐 초단위로 쓴다. 예. 근데 요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지만 Y축은 변이로 똑같은데 X축에 보시면 위치가 써져 있을 때가 있고 시간이 써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위치는 파장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 위치가 써져 있으면 파장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써져 있으면 똑같은 데 같지만 이게 주기잖아. 주기.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요건 주기고 요건 파장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X값이 다르잖아요. 그쵸? 아무튼 주기는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초단위로 하셔야 된다. 진동수는 매질이 한 점을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는 진동하는 횟수. 근데 요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가. 근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10Hz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0.1이면 진동수는 10Hz가 돼요. 역수가 돼요. 역수. 이거는 정의상 당연한 거야. 이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 초단위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진동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역수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100분의 1초야.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해? 100번이잖아. 100번. 100Hz. 단위는 헤르츠로 쓰고 헤르츠의 의미는 퍼세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초당 몇 번, 요런 의미야. 헤르츠가 1초당 몇 번. 번은 뭐 단위가 없잖아요. 그냥 숫자잖아요. 그래서 퍼세크가 1Hz랑 헤르츠랑 퍼세크랑 단위가 똑같은 거고요. 요거 중요하죠.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다. 그 다음에 위상 뭐 요런 단어 뜻을 다 알아야지 쉽게 풀죠. 위상, 각 지점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한 파동에 있는 마루들은 같은 위상이고 골은 위상이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상이 마루고 여기는 위상이 골인 거야. 그래서 서로 반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항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지 아셔야죠. 이게 파동의 모양이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위상이 서로 다르다. 마루와 마루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인데 이게 뭐 물방울이 한 방에 똑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자꾸 흔들어 뭐 이렇게 파동 발생 장치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주기나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인데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초에 10번 떨리는 애야. 그러면은 계속 10번 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력이 변하더라도 이게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속력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진동수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1초에 10번 떨었으면 계속 10번 떨리면서 가는 거예요. 1초에. 예. 그래서 파원에 의해 결정이 되며, 예,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봐. 요게 지금 현재 요 실선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이래. 예,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조금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동할 거냐 이거를 알아내려면 진행 방향 쪽으로 약간 옆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약간 옆에다가 이렇게. 요거 다음에는 파란색 파동이 일어날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던 애가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횡파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애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애는 내려갈 거예요. 여기 있는 애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있는 애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 다음에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판별해야 되거든요. 파동의 진행 방향 쪽으로 파동을 그린 다음에 얘는 여기로 내려가겠구나, 야 얘를 내려가겠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애도 있긴 하잖아. 요런 애. 예, 요런 애는 왜 여기 있나 싶은데 얘는 이미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이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자, 그래서 파동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건지 판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는 게 원래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시간분의 이동거리긴 한데 파동에서의 시간에 해당하는 게 주기예요.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분의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 파장. 시간분의 파장으로 쓰면 되고, 근데 t분의 1이 뭐라고요? 이제 얘가 진동수라고. 진동수. 프리퀀시의 진동수죠.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해가시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써도 됩니다. 단위를 살펴보면 이게 당연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파장의 단위는 미터고 주기의 단위는 초잖아요. 그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는 거고요. 파장의 단위는 미터인데 그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긴 한데 원래 의미가 퍼세크예요. 퍼세크. 그러니까 미터 퍼세크가 나오거든요. 예. 미터 퍼세크가 나오는 건 이제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옆에 거 종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합니다. 자, 매질이 한 점에서 1초 동안 진동을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 주기, 파장 중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기랑 진동수. 여기는 주기 써야죠. 주기랑 진동수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기가 안 달라지면 진동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동의 파장이 0.2m고 진동수가 10Hz다. 속력은.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m/s가 되는 거죠. 헤르츠 단위가 원래 퍼세컨드입니다. 퍼세컨드. 무엇은 매질이 각 점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상이에요. 위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파동에서 마루와 골은 위상이 서로 반대입니다. 위상이 서로 반대다. 됐지요? 그 다음에 옆에, 자, 줄의 재질과 굵기가 다를 때, 같을 때군요. 줄의 재질과 굵기가 같을 때는 이게 매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질이 같을 때 속력이 같아요. 이거 중요한데, 같은 줄에서는 속력이 같습니다. 이게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럴 때
요 안에 있는 매질의 상태가 같거든요. 요 공기 이 상태가 같잖아. 매질의 상태가 같아. 근데 내가 뭐 말하다 보면은 뭐 고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리인데. 뭐 노래를 하다 보면 고음, 저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고음, 저음은 진동수 차이인 거 아시죠? 근데 고음이 예를 들어서 더 빠르다. 예를 들어서 속력이. 그럼 노래를 하다 보면은 저음을 먼저 부른 다음에 고음을 불러. 그러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 저음이 가고 있는데 고음이 따라잡아. 막. 그럼 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매질 상에서는. 이상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같은 줄이야. 그러니까 얘를 천천히 흔들어. 그럼 죽이 작고, 주기는 큰 거구나. 진동수 작고 죽이 크고, 그쵸? 근데 얘 빨리빨리 흔들어. 그럼 얘 진동수 크잖아요. 근데 진동수가 큰 대신에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짧아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력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속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매질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같고, 속력이 같으면, 그러니까 속력이 어때요?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얘가 빨라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빨리빨리 흔들었죠. 그럼 진동수가 큰 거거든요.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은 얘보다 짧아지잖아요. 이해 가세요? 빨리 흔들면은 진동수가 증가하면 파장 짧아져요. 왜냐면 속력이 같으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사실 빛도 이게 빛의 속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매질이 달라지면. 근데 같은 매질에서는 빨간색 빛이건 파란색 빛이건 속력 같은 거예요. 왜 당연한 거 같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뭐 전등을 켰어. 그러면 뭐 보라색 빛이 더 빨라. 보라색 보이고 빨간색 보이고 뭐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속력이 같습니다. 매질이 같으면은 속력이 같습니다. 진동수가 달라지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매질이 다른 거지, 얘 둘은. 근데 여기서 매질이 다른 곳을 진행할 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내가 한 1초에 10번을 흔들었어요. 근데 이 매질이 달라졌는데 갑자기 얘가 10번 흔들던 게 뭐 5번 흔들림을 당할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매질로 이제 통과할 때. 이게 중요한데, 다른 매질로 통과할 때 진동수가 안 달라지고 그 대신에 여기는 파장이 지금 길어졌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빨라진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파장이 증가됐잖아요. 이건 빨라진 거예요.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진동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데 파장이 길어진 거죠. 속력이 증가했을 때 파장이 길어진 거죠. 이거 중요한데. 자, 물결파의 속력. 물결파가 이렇게 먼 바다에서 올 때는 파장이 어때? 파장이 길죠. 이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진동수는 어떻다? 안 달라져요. 근데 요렇게 얕은 바다로 오면서 어떻게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져요. 그러니까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느려짐. 왜냐면 진동수가 변화가 없는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수심이 깊으면 일단 마찰이 적어져요. 마찰이. 여기는 마찰이 생겨요. 이렇게 마찰이 오면서.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 빠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육지 쪽으로 진행하면서 수심이 얕아지면서 속력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진동수는 변함이 없는 거고. 진동수 변함이 없다. 뭐 이해 가시죠? 그쵸? 진동수 변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은
고온에서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같은 기체나 아니면 뭐 같은 액체나 아니면 같은 고체나 이럴 때 고온이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온도가 더 높으면 빨라. 근데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을 하는데 고체가 더 빽빽하게 있거든요. 고체가 훨씬 빨라요, 기체보다. 고체에서의 속력이 기체에서의 속력보다 한 10배는 더 빨라요. 거의 10배 넘게 더 빠르네. 알루미늄 같은 게 훨씬 더 빠르네요. 철이나.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옛날에 이제 철도 같은데 이제 선생님 어렸을 적에도 여기 전철 지나다니는데 그냥 올라갈 수가 있었어. 그냥 뭐 이렇게 뭐 장애물 같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 철로에 귀를 대. 그러면 소리 들려요.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 들립니다. 기차 오는 소리 들립니다. 고체에서 훨씬 더 속도 전달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보다는 액체가 빠르고 액체보다는 고체가 빠르다라는 거 아셔야 돼. 이거 알아야지 좀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그냥 공기는 질소가 대부분이긴 하죠. 이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인데 질소가 N2고 산소가 O2잖아요. 이 분자량이 얘가 34고 얘가 36이고 34 아니죠. 28이죠. 얘가 28이잖아요. 아무튼 이거 평균값 내면은 질소에 가까워요. 한 29.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산소는 3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헬륨은 분자량이 4야. 누가 더 빨리빨리 떨리냐면 헬륨이 더 빨리빨리 떨려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속력이 더 빨라.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는 하여튼 고음이 들리죠. 진동수가 커지죠. 이거는 헬륨은 매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곱새를 쳐. 그러면 이렇게 종파입니다. 종파. 네? 종파예요. 종파. 소리는 종파야. 종파인데 이거를 미란 지점하고 사이 거리를 이걸 파장으로 합니다. 파장. 소에서 소도 되는데 하여튼 파장이 미란데서 미란데까지야. 진폭 아니에요. 이게 파장이고, 이거를 횡파로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종파지만 그래서 횡파로 나타내는 겁니다. 미란데서 미란데까지가 파장이다. 자, 요거부터 하고 갈까요? 그래서 재질이 같고 굵기가 다른 두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어떤 줄에서 어떤 줄로 갈 때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갈 때 파장이 길어지면서 속력은 더 빨라지는 거고요.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소리 속력은 고체일 때 가장 빠르고 온도 높을 때 빠르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굴절에 대해서 아직 넘기면 안 되겠네. 밑에 있네요. 내용이.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변하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고, 굴절의 원인은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스팔트. 뭐 포장도로가 있어요. 뭐 잔디밭이 있어. 비포장도로가 있어. 이제 바퀴가 이제 굴러오는데 아스팔트가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쭉 가다가 바퀴가 이렇게 걸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빨라.
여기는 느려. 여기 조금 가는데 얘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그런데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느린 쪽으로. 그러니까 속력차가 나면은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속력차가 나면. 물론 수직으로 바로 들어오면 안 바뀌죠, 그쵸? 수직으로 바로 들어오면 한꺼번에 느려지거나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들어갈 때 방향 바뀌는 거죠. 속력차가 나면은 방향이 바뀌고, 자, 두 매제 경계면에서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입사한 파동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넘기셔서 굴절대에서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죠.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 여기가 입사각이 아닙니다. 법선하고 이루는 각. 입사파가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굴절파가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빛 같은 경우에 진공일 때 제일 빠르다라는 거. 밑에는 이제 굴절률로 나왔는데 속력이 밑에는 이제 굴절률로 나오긴 했죠. 굴절률로 나오긴 했는데, 굴절률은 빛의 속력에,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비율인데, 요렇게 써요, 이렇게. 굴절률, 이게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은 V분의 C인데, C가 빛의 속력이고, 만약에 진공일 때는 빛의 속력이 V가 C니까 1이겠죠? 진공일 때는 굴절률 1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양수값이다. 양수는 아니고 1보다 다 큰 값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V는 C보다 다 어떻다라는 거야?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다 크려면? 당연히 V가 C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진공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진공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속력으로 보자면 얘 굴절률이 클 때 속력이 작은 거예요. 아무튼 굴절률하고 속력하고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매질에서의 속력과 반비례 관계. 중요합니다. 매질에서 속력과 반비례입니다. 굴절률은. 굴절률은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대로 하시는 겁니다. 굴절률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 근데 당연히 사실, 왜냐면 굴절률이 크면은 많이 굴절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굴절률 크면 많이 굴절돼야 되는 거죠? 많이 굴절이 된다는 게 뭐냐면 굴절각이 되게 많이 작아진다라는 소리고, 얘가 이렇게 가던 게 많이 꺾이면 굴절률 큰 거죠. 속력차가 많이 나면은 굴절률 큰 거예요. 속력차가 많이 나면 굴절률 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기가 속력이 더 빨라요. 빠른 데서 지금 느린 데로 가는 거야. 근데 빛도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파동 형태로. 여기는 느려졌고 여기는 빨라. 그럼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니까 여기 조금 가는 동안 많이 가요. 그래서 요 경계면서 꺾입니다. 자, 근데 얘를 점선으로 이제 원래는 쭉 갔으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느린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물 쪽이잖아, 물 쪽. 그러니까 물 쪽으로 꺾였잖아, 그쵸?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근데 느린 쪽이 굴절률은 큰 거다. 느린 쪽으로 꺾이고 느린 쪽이 굴절률이 큰 거다. 요렇게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죠. 일로 꺾였어요. 느린 쪽으로. 물에서 빛의 속력이 더 느리죠.
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느려요. 지금 되게 빽빽하게 있거든요. 나중에 전반사 같은 거 배우면 알겠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술자가 요 각도로 깎았을 때 가장 반짝인다. 뭐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어. 그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반사돼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굴절률 차이 때문에 이게 전반사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유리로 만든 그 형태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반짝거려요. 왜냐면 이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하여튼 굴절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상대 굴절률. 자, 요게 이제 어렵고 뭐 중요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거죠. 요 앞에까지는 조금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요게 외우고 써먹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스넬의 법칙. 자, 뭐 장황하게 써있죠, 그쵸? 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유도는 해봐야죠. 자, 이 스넬 법칙인데, 이거는 물결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물결파가 오고 있어요. 물결파가. 물결이 이렇게 치어서 올 때 이 마루 부분은 빛이 있잖아.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 모입니다. 마루 부분에.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이 이게 마루야. 마루. 물결파에서 골 부분은 빛이 좀 퍼져가지고 좀 어둡게 보여요. 골 부분은. 아무튼 여기가 마루야. 마루. 근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뭐야? 파장입니다. 얘가 파장이 길고 얘는 파장이 뭐야? 짧은 거야. 보면 알아야 됩니다. 파장이 길면은 여기가 마루 사이 거리가 멀면은 파장이 길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걸 지나갈 때 진동수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동수는 같은 거야. 근데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파장이 크면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데 느린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느린 쪽으로 꺾인 거 보이시죠? 그쵸? 원래는 이렇게 가야겠지만 느린 쪽 꺾인 거 방향 감각 있으시죠? 네, 느린 쪽으로 꺾인 겁니다. 와, 요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구나. 자, 잘 봐요.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뭔가 이 스넬 법칙을 이제 유도할 건데, 자 봐. 여기가 입사각이죠? 근데 요게 직각이야. 지금 원래 진행하는 방향하고 파면은 이제 마루를 연결한 건데 수직이야. 수직이야. 파면하고 이거를 물결파를 보내보면 이제 이렇게 쳐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파면이지 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하고는 어떤 관계야? 수직이죠. 그쵸? 네.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에서 요각 빼면 I니까 봐봐요. 법선도 여기랑 수직인 거 아시죠? 그쵸? 수직에서 요각 빼면은 여기가 I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I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사각이 I면 여기가 I라고. 굴절각도 마찬가지인데 굴절각이 여기가 R이라고 쓰면 굴절각이라고 쓰면 여기가 굴절각이라고 해요. 요만큼이.
이만큼 굴절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잘 봐요. 예, 뭐 수학 잘 하실 테니까 여기가 90 마이너스 요각하면 R이죠? 여기 수직이니까 90에서 이 스탑 빼면 여기 R이겠죠? 여기가 R이고 I입니다. 물론 이제 식을 외워가지고 쓰면 돼. 예, 쓰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유도해 보는 거고요. 여기 직각이고 직각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요거를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예. 그럼 이제 해볼게요. sin i는 직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잖아. sin i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 그 sin i는 빗변분의 높이. 이게 sin i. sin r은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쵸? 빗변분의 높이. 근데 a, b'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그걸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얘를 b'는 sin i분의 b, 그쵸? 네, 여기도 비슷하게 전개할 겁니다. 선생님 눈에 띄는 대로 할게요. 얘는 sin r분의 a. 예. 그런데 요게 뭐라고 요게 파장이야, 파장. 매질 1의 파장이니까 람다 1이라고 쓰고, 이렇게 쓸게요. 아무튼, 이렇게 쓸게.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갖다라 놓으면 되죠? 갖다 놓읍시다. sin i분의 b'가 람다 1이라고 쓸게요. 람다 1. 이거 람다 1 여기. 매질 1의 파장은 sin r분의 람다 2라고 쓸게요. 그럼 다 했어요. 이제 저 형태대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요거 올리고 요거 내리면 되죠. 람다 2분의 람다 1은 sin r분의 sin i. 일단 요런 식이 나왔어요. 일단 요런 식. 여기도 있죠. 네. 일단 요런 식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일단 요런 식이 나왔고, 이게 진동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비례관계니까. 이건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다른 거 위에 있는 것 중에 뭐 있지? 그 다음에 속력하고 굴절률은 아까 뭐라고 했지? 속력하고 굴절률은 어떻다고 했지? 반비례관계래요. 반비례관계. 그러니까 속력하고 굴절률은 속력분의 C라고 했고요. 네, 속력분의 C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굴절률로 바꾸려면은 이제 V는 N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V1이잖아. V1. N1분의 C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N2분의 C라고 쓰면 되고, 얘는 N1분의 N2죠? 이거 뭐 번분수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쵸? 얘가 이건지 아시죠? 그쵸? N1분의 C를 이거 역수에 곱을 해주는 거니까 C분의 N2니까 요건 거 아시죠?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쵸? 또 위에 써져 있는 식이 나왔어. 자, 결국에는 뭐 이걸 뭐 유도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으시면 되고, 써먹으려면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제 외워서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으려면 일단 상대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은 이걸 뭐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도 되는데, 절대 굴절률은 진공하고의 속력비예요. 진공 상태랑 비교했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요런 애들은 지금 진공 상태랑 비교했을 때이고, 우리가 이제 뭐 빛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공기에서 물로 갈 수도 있고, 뭐 물에서 뭐 유리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 그쵸? 그때는 이제 상대 굴절률을 사용해야 되는데, 매질 1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요. 매질 2는 이제 매질 N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대로 표기를 하셔야 돼.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거를 이렇게 쓸 거야.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거는 N1분의 N2. 1에 대한 2의 굴절률. 만약에 1이 진공이다. 그러면 이제 절대 굴절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공 1이니까. 자,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봐봐. 1에 대한 2의 굴절률. 요걸 잘 보시면 굴절률만 순서가 반대고, 이 I 값도 사실은 뭐지? 매질 1에서의 각도죠? I 값도. 요 R 값도 2에서의 값이야. 그러니까 굴절률만 반비례고, 나머지는 1, 2, 1, 2, 얘만 2, 1. 얘만 2, 1. 이거를 계산한 게 이거니까. 자, 뭐 요 비율이 일정하다가 중요해. 일정하다.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이 일정하다. 왜냐면 굴절률은 이 매질의 속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요 쏘는 각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 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좀 이렇게 누여서 쏴요. 얘를 좀 더. 그렇다라고 이 전체적인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일정한 값이 돼야 되는 거야. 매질이 변화가 없으면. 매질이 변화가 없으면.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은 일정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무튼 뭐 문제를 풀 거고. 자, 그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 얘가 지금 1에서 2로 진행할 때입니다. 지금 요거만 반대고 나머지는 요게 1이고 요거 2거든요. 그래서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굴절률만 반대고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예요. 근데 진동수는 어떻다? 진동수는 이건 같은 거예요. 진동수는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죠. 하기는. 자, 봅시다. 파동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할 때, 그때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 그러면은 느린 쪽이 이 경계면 쪽이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네요. 작네. 굴절각이 더 어떻게 됐어? 커졌죠? 맞아? 그림을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굴절각이 더 커집니다.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C라고 하고 매질에서 빛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매질의 굴절률은 V분의 C입니다. V분의 C. V분의 C고, 그 다음에 자, 1에서 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절률은 이거 누가 더 느려요? 누가 더? 매질2가 느리죠? 그래서
그러면 매질2가 더 속력이 더 느린 거잖아, 그쵸? 속력이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은 1이 2보다 작은 거예요. 속력이 많이, 그러니까 느릴수록 굴절률 큰 거예요.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 큰 거다. 굴절률은 1이 더 작은 겁니다. 자, V2분의 V1을 물어봤는데, V2분의 V1을 물어봤어.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는데, 사인, 이게 1이 여기 위야, 위. 그러니까 사인 45도를 사인 60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인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죠?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뭐 3분의 루트 6이라고 써도 되고, 답은 그냥 루트 3분의 2라고 써있네요. 그쵸? 네.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1, 2 순서대로. 1, 2 순서대로. 1이 지금 입사되는 곳이 1이잖아. 1, 2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159쪽. 자, 빛이 굴절할 때 규칙성 찾기. 그래서 진짜로 그게 굴절률이 일정하게 나오는지 실험해보는 거예요. 입사각이 지금 sin i, sin r, sin r분의 sin i는 얼마냐 해보는 거야. 이렇게 실험했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입사각이 30일 때 굴절각 얼마, 입사각이 45도일 때 굴절각 얼마. sin 30이죠. 이게 sin 30이 0.5, sin 22.1이죠. sin 22.1이 0.3762.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실험을 해도 1.33이다 이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 입사각이 달라진다라고 뭐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33이다라는 소리고, 세 번째 60도로 쏴도 이거 1.33이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물결파의 진행 방향 관찰하기.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장치인 거죠. 뭐 투영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위에서 빛을 쏴주면은 이 바닥 스크린에 이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유리판을 이게 담궈 놓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제 이 물에 그 어느 정도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깊이가. 그럼 유리판을 담궈. 유리판을 아예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아래 이렇게 되면 반사가 되는 거고요. 못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잠기게 하는 거. 잠기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유리판 위가 얕아지겠죠?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 느려지는 거. 유리판 위를 통과할 때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빠른 거지. 지금 깊고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길고 빠르고 되죠. 얕은 물로 진행할 때 파장 짧고 느리고 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선분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라고 해서 요로 지나가는 거 아니다. 요거의 수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파를 그리시려면은 요거의 수직으로 그리셔야죠. 입사파. 그 다음에 요거의 수직으로 법선 그리고, 이거의 수직으로 굴절파 그리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 얕은 물로 갈 때 더 속력 느려진다. 뭐 이런 상황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진짜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개념 체크. 빛을 공기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그러니까 빛은 공기에서 빠르고 물에서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 이렇게. 그죠? 자, 빛을 공기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입사각이 변하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은 변하지 않는다야. 입사각하고는 상관없고, 그 매질하고 상관이 있는 거. 매질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뭔 얘기냐? 입사각이 커져 이렇게.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뭐 어떻다고 배우는 거야 지금? 작다라고 배운 거지. 네. 근데 그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라고 배운 거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응?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도 커지는 거는 커지는 거다. 자, 유리판이 완전히 잠겨 있는 물결파 투영 장치에서 물결파가 유리판이 없는 곳에서 유리판이 있는 곳을 굴절할 때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굴절각이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굴절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보자. 굴절, 그 뒤에까지는 하긴 해야겠구나. 예, 여기까지 뒤에 봅시다. 생활 속의 굴절 현상. 자, 소리도 굴절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물론 그거는 원래 의미는 입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뭐, 쥐가 바닥에 있잖아. 밤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아래로 깔려요. 이렇게 아래로.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밤에 이 바닥이 더 차갑거든요. 밤에 낮부터 할거예요. 낮에 바닥이 더 따뜻해. 뭐 아스팔트가 따뜻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공기가 더 차가워요. 근데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돼.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근데 어디가 근데 따뜻한 공기가 더 빠른 거죠? 온도가 높으면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속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가다가 이게 점점 꺾여가지고 느린 쪽으로 이렇게 느린 쪽으로 갑니다. 느린 쪽으로. 근데 느린 쪽이 위쪽이잖아. 그러면 위로 가 이렇게. 뭐 운동장에서 대낮에 누구랑 부르잖아. 그럼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밤이 되면 느린 쪽이 어디예요? 느린 쪽이 바닥이야, 바닥. 그래서 소리가 깔립니다. 이렇게. 밤에는 아래쪽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루는 이제 공기 온도에 따른 밀도 차가 생겨요. 이게 어차피 공기라고 해서 속력이 비슷할 것 같지만 하여튼 생겨. 뜨겁게 되면은 온도차가 생깁니다. 온도차가 생기면 밀도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좀 더 텅텅 비어 있을 때 더 빨리 지나가 빛이. 그래서 이제 낮에 아스팔트가 뜨거워.
위에가 조금 더 차가워요. 느린 쪽으로 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던 애들이 위에가 차갑잖아. 위에가 이렇게 휘는 거야. 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관찰자한테는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바닥이 뭔가 젖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게 신기루고, 자, 근데 이거는 바닷가에서 그런가. 바닷가에서는 아래가 더 온도가 낮아요. 여기 온도가 낮아. 아래쪽에 좀 더 차가워요. 위에가 더 뜨거워. 그러면 어느 쪽이 느려요? 차가운 쪽이 밀도도 크고 더 느려요. 여기 느립니다. 여기 빠르고. 그러면 저기 배에서 오는 빛이 위로 가던 애가 아래로 휘어가지고 나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쪽에 이 신기루가 보입니다.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섬이. 그래서 뭐 걸리버 여행기나 아니면 뭐 하늘 위에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UFO처럼 보일 때도 있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신기루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근데 이것도 다 굴절이다. 렌즈. 자, 유리를 통과할 때 더 느려요.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간 빛이 있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간 빛이 있는데, 잘 봐라. 여기에 접선을 일단 먼저 그어야 돼.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이랑 수직으로 법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 그럼 굴절각이 작게 이렇게 돼. 이렇게 휘어. 이렇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안쪽으로 조금 휘었는데 다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 긋고 법선 그어요.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그래서 원래 2번 꺾여요.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여. 원래 2번 꺾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볼록한 쪽으로 휘는 거야. 볼록한 쪽으로. 작도를 해보시면 볼록한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니까 가운데 쪽으로 꺾여서 초점에 모이는 거고, 오목 렌즈는 볼록한 데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휩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를 이제 연장해 보시면 여기도 초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도 초점이 있는데 허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장하면. 자, 하여튼 이것도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동전이 이렇게 떠 보이는데, 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동전이 요렇게 휘어서 보여. 근데 우리 눈에선 직진해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동전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고기 같은 것도 좀 떠 보이고, 뭐 물 바닥이나 이런 것도 떠 보입니다. 조금 이제 안 깊어 보여요. 그래서 안 깊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푹 들어가죠. 이런 것도 다 굴절 현상이다. 수심이 얕아 보입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느린 쪽으로 굴절, 느린 쪽으로. 뭐 그건 빛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여튼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거고, 지표면에서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지표면 근처의 속력이 더 빠르죠. 지표면 근처가 왜냐면 더 뜨겁고 공기 밀도가 작으니까. 신기루에 의한 상이 바닥에 생기죠. 바닥에. 뜨거울 때는. 자, 빛을 모으게 하는 렌즈는 볼록 렌즈고, 아시죠? 볼록 렌즈고, 빛을 퍼지게 하는 렌즈는 오목 렌즈입니다. 수심이 얕아 보이는 현상은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지는 거죠. 커져서 좀 들떠 보이는 겁니다. 자, 전번 탐구자료도 보면, 자, 원래 500Hz짜리 진동수를 발생시켰는데 이산화탄소는요 CO2야. 그 분자량이 얘가 44야. 근데 헬륨은 뭐 분자량이 헬륨이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가벼워. 자, 그래서 원래 500Hz짜리인데 이산화탄소 풍선으로 들으니까 2에서보다 소리의 세기가 크네요. 좀 더 큰 소리가 들렸네. 이는 뭐죠? 직접 들어본다. 진동수는 같네요. 진동수는 같네. 소리의 세기가 작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이므로 소리 속력이 공기에서보다 작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풍선을 통과하는 소리는 통과하면서 굴절한 소리가 모임으로, 대박. 이게 풍선이 동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빠른 데서 지금 느린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한 거네. 예, 신기하네요. 요렇게 이렇게 뭐 커졌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니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퍼진다라는 거죠. 흩어짐으로 소리의 세기가 작게 된다. 진동수는 매질에는 관계없고 음원에 의해 결정된다. 신기하네. 이거는 좀 착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발생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야, 헬륨이. 근데 우리가 헬륨 가스 먹고 말하면은 소리가 고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 뭐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 헬륨 가스 먹고 말하면은 고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헬륨 가스에 의한 그 진동의 발생 자체가 진동수가 큰 거네. 그렇죠? 음원 자체가 진동수가 크게 발생한 거고, 이건 이제 전달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헬륨 기체를 통해서 듣는다고 해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요거 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헬륨 가스 먹고 말할 때 고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가 지금 이제 전달해 주는 거고요.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전반사랑 광통시는 다음에 하고, 매질 1에서 요거는 요 문제 같네요. 지금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2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69쪽에 1번에서 11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169쪽에 1번에서 11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막상 풀려면 또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이 공기 밀도 분포다. 그 다음에 뭐 그림은 T0일 때 이 스피커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가 지금 뭐 밀도가 높은 곳인데 요게 지금 파장에 해당하죠. 일단 기억,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류의 자기작용이죠. 순서가 다른데,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서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석 또는 코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T가 0일 때 공기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T라고 하는 거는, 라지 T는 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났을 때 공기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한 주기가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밀도가 높았었던 애가 다시 높은 곳이 돼야 되는 거지. 니은 틀렸죠.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진동수가 증가하면 L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 속력이 보통 340m/s로 일정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고, 근데 이제 요 L이 지금 람다잖아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진동수가 증가하면 L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야죠. 소리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2번 답. 그 다음에 2번 가는 횡파죠. 나는 종파고. 자, 일단 기억이 맞고요. 나에서 파동의 속력은 요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돼?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근데 진동수가 EF0래요. 그러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 맞죠? 속력이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요. 파장이 아니네, 미안해요. 파장이 지금 여기서는 맞지, 미안. 이게 맞아.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미란대에서 미란대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얘가 파장이 다르네. 얘는 EL이 파장이야, 얘가. 일단 나에서의 속력은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파장이 얘고, 나에서의 파장이 얘고, 진동수가 EF0이기 때문에 이거 맞고요. 가와 나는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돼?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근데 파장이 EL이고 진동수가 F0래. 같네요. 그쵸? 답은 5번이 되고요.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자, 4가지 파동을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소리와 라디오파 중 하나다. 디귿이. 자, 기억은 매질이 필요한가가 적절하다. 아니오가 왔는데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얘네들은 둘 다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파장이 긴가, 마이크로파 자외선보다 파장이 긴 거는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둘 다야. 자외선이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 아시죠? 파장이 가장 짧고 진동수가 큰 게 뭐 감마선이고, 그 다음에 X선이고, 여기로 갈수록 진동수 큰 거고, 파장은 짧은 거고, 그 다음에 뭐 X선이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맞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아시긴 아셔야죠.
그래서 이건 틀려요. 왜냐면 이제 이거보다 파장 긴 거는 이제 둘 다기 때문에. 디귿은 소리다. 이거는 이제 종파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네.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다. 종파냐? 근데 종파냐 물어봤는데 라디오파는 횡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로 와야 되니까 소리가 맞죠? 네. 소리가 적절합니다. 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에 XY 평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 예, t 0초일 때랑 0.5초일 때 순간이다. 자, 진동수가 요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동수가 이렇다. 지금 얘가 이게 위상이 반대네. 위상이 반대고 모양이 0.5초 지나니까. 그리고 요걸로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요게 지금 파장은 2m예요. 맞아요, 그쵸? 예. 파장은 2m. 그리고 요걸로 알면 되겠다. 0.5초 지나는 동안에 몇 미터 갔죠? 3m 이동했어요. 그래서 속력을 먼저 알 수 있네. 속력 0.5초 동안에 3m 이동했습니다. 속력이 6m/s네요. 이걸 먼저 알았어요. 이걸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진동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기 때문에 속력이 6이고 파장은 2m로 나와있죠. 그렇죠? 진동수는 3Hz가 되는 거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3m인 지점에서 마르가 되는 순간 x는 0인 지점은 고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 봐봐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좀 위에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다시. 자, 일단 옆에다가 조금만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옆에다가 이렇게 돼요. 잘 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 내려가야 되잖아요. 얘가 마루가 되는 순간 얘는 골이 되죠. x가 제로인 지점은 골이 된다. 맞죠? 약간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얘가 그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3m인 지점이 위로 올라갈 때 0m인 지점에서는 내려올 거기 때문에 골이 되는 게 맞죠. 답이 5번. 그 다음에 5번. 자, X축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순간부터 2m 지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이 아닙니다. 4분의 3번이 2초야. 4분의 3번이. 예? 이해 가시나 이거? 4분의 3번이 2초예요. 한 번일 때는 뭐 얼마겠죠? 주기가 있겠죠. 주기가. 그렇죠? 한 번일 때 주기.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8초가 주기가 맞네요. 3분의 8초가 주기네요. 3분의 8초가 주기입니다. 주기를 일단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파장 알 수가 있어요. 파장 람다는 4,
변위는 1m죠. 변위가 1m라는 거는 이제 진폭이 1m라는 거죠. 진폭.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여기가 2m 지점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빵초에서 약간 갔을 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시나? 약간 갔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2m인 지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x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맞죠? 예, 플러스 x 방향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중요하거든요. 약간 지났을 때 위로 가거든요. 그 위로 가야죠, 이렇게 위로. 예, 그러면 플러스 x 방향 맞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이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이제 진동수 같은 경우는 8분의 3Hz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원래 이게 퍼세크니까 헤르츠가, 그러면은 2분의 3m/s. 네, 이게 틀렸네요. 이유는. 그 다음에 2m 지점에 있던 매질이 3분의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진폭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질이 3분의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진폭과 같다. 진폭하고 같으려면은 4분의 1 파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m인 지점이 봐. 요만큼 가면 진폭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에요. 이게 4분의 1. 왜냐면 한 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한 번. 요게 한 번이야. 요렇게 한 번이야. 이렇게. 근데 진폭과 같으려면은 4분의 1 파장, 4분의 1 주기. 그러니까 4분의 1번 가는 거, 4분의 1번. 요만큼 이동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가 이거니까 3분의 2초네요. 3분의 2초. 3분의 2초. 3분의 4초는 반번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분의 1번이 2분의 1번. 그러려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는 그 진폭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폭의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진폭과 같으려면은 여기까지만 가야 돼. 근데 여기 4분의 1번이야. 여기 왔다 갔다 진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4분의 1번이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한 번. 이게 한 번이야, 이게 한 번. 그래서 4분의 1번이기 때문에 주기의 4분의 1, 3분의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어렵죠, 막상 풀려고 하니까. 자, 단색광이 매질 A, B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후, 지금 원래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A보다 어떤 느린 대로 간 거 아시겠죠? A보다 느린 대로 간 겁니다. 지금 VA보다 VB가 느려요. 일단 느리고, 이건 전반사를 좀 알긴 알아야 되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 하여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C가 더 느려야 돼. C가. 그러니까 전반사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 B가 느린 거구나.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더 커지잖아. 그쵸? 근데 어느 정도가 임계각이라고 하는 각도가 되면 이 각보다 굴절각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90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90도가 되는 걸 임계각이라고 해요. 근데 임계각보다 더 크면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고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 전반사.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C가 더 빠르긴 하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B가 A보다 느리고요, B가 C보다 느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누가 굴절률이 크냐, 요거 니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은 기억은 괜찮고, 그쵸? 기억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굴절률이 크냐면 제일 느린 애가 제일 굴절률이 큰 거야. 선생님 봐봐서, 여기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은 얘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갑니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고, 요것도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데, 얘네 둘의 더 속도 차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큰 거야. A보다도 C에서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랑 C를 비교할 때 C가 더 큰 거죠. C가 더 큰 겁니다. 지금 속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전반사가 안 일어났고요, 이쪽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각도 같은 거 아시죠? 자, 여기가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거 아시죠? 이거 이해 가시나? 이거 왜냐면 이거 수직이잖아, 둘 다. 요각 같은 거잖아. 같은 각으로 쌌는데 한쪽은 전반사가 일어나고 한쪽은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요게 속도 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C보다는 더 작은 거죠. C가 더 큰 거죠. 자, 근데 굴절률은 속도가 느린 애가 큰 거지. 굴절률은 속도가 느린 애가 큰 거. A가 C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A가 큰 게 맞죠. 니은이 맞고요. 단색광이 A에서 B로 입사각을 2분의 1 세타 1으로 줄여. 굴절각도 작아지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례해서 작아지지는 않아. 이렇게 비례해서 작아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례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인의 그 I 대 사인 RB로 요렇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세타 1으로 줄어들면 사인 R 이것도 2분의 그렇게 되지는 않아. 이거는 사인 B야, 사인 B. 이거는 정비례잖아요. 2분의 1이면 2분의 1 줄어든다라고 되는데 이건 사인 비율이야, 사인 B.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고요. 자,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고, 소리는 좀 달라. 소리는 있잖아, 공기가 더 느려요, 물이 더 빨라요. 이거 이해 가시나? 소리는 공기가 더 느립니다. 물이 빠르고,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공기에서 더 빠르죠. 소리의 진동수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얘가 10번 떨리면 여기도 10번 떨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 가에서 유리 굴절률은 공기보다 크다. 느린 애가 공기 굴절률 큰 거예요. 느린 애가 굴절률 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자, 물결파 발생 장치이다. 자, 물결파를 발생을 시키는데 지금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 만든대요. 자, 근데 깊은 곳이 더 빨라야 되죠. 그리고 간격이 넓은 애가 더 깊은 거죠. 얘 깊은 곳이고, 얘 얕은 곳이고, 얘가 더 빠르고, 이게 빠른 거죠. 얘가 V도 빠른 거고, 얘가. 일단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기역에서가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더 커야 되고, 자, 기역에 대한 니은의 굴절률은 요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에 대한 니은의 굴절률,
기억에 대한 니은의 굴절들 1, 2 얘를 1이라고 할까요? 1,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죠. 자, 1에 2 굴절률만 반대고 이게 지금 이게 뭐죠? 파장이죠. 파장. 파장은 D2분의 D1 요게 맞네요. 그쵸?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요거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만 파장만 굴절률하고 반대니까 이게 맞죠. 요게 지금 파장이죠. 파장. 가에서 물결파 발생 시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기역의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속력이 속력은 일정하고 진동수가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네.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속력은 일정하고 진동수가 증가됐어요. 그 파장은 감소해야 되네. 근데 무늬 사이의 간격이 얘가 파장이거든요. 그게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감소해야 되죠. 네, 답이 2번이고요. 171쪽에 자, 반원 모양의 매질 A, B 단색광을 입사시켰다. 이제 이게 반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원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요? 요 길이 요 길이가 R이라고 치면 이게 같은 거죠? 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인데 sin I, sin I가 이거분의 얘죠? 얘분의 얘,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요게 A고 R분의 A인데 어차피 R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B죠. B. 요게 지금 요 값이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더 느린 거죠? B가 더 느린 거고 굴절률은 B가 더 큰 겁니다. 지금 느린 쪽으로 휘니까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A분의 B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1에서 2로 가는 겁니다. 1에서 2. 속력은 같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 2, 1, 2. 굴절률만 반대야. 굴절률만. 그래서 지금 B가 지금 얘구나. 2구나. B. B에서가 A에서의 맞네요. 요거 양변 요거 나눠줘야 되니까 A분의 B 맞네요. B에서가 A에서의 A분의 B다. 맞죠? 요렇게 쓰시고 고치시면 되죠. 얘가 B죠. 2가 지금 B입니다. 얘가 1이 A고 A분의 B배다. 맞고요. 단색광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을 크게 하면, 근데 요 비율은 어떻다고? 요 비율은 일정한 거야. 증가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일정하다. 그러니까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이 커진다. 이런 보기는 맞지만 지금 B분의 A 값은 일정한 값인 거예요. 스넬의 법칙 B분의 A 값은 일정한 값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고, 잘 읽어봐야겠네. 가에서 점 5에 위에 도달한다. 여기 도달했대. 얘들아, 여기. 수직으로 들어갈 땐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렇게 갔대. 요렇게 갔대. 그럼 여기에 봐봐요. 너무 꺾었네. 약간만 꺾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갔대요. 요렇게.
법선을 그려보시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은 거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이 매질이 느린 거야, 느린 거. 여기 느린 거고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래에 도달했대. 여기 도달했대네요. 요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렇게 갔답니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거죠. 법선이 이거니까 이렇게 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빠른 거죠. A가 더 빠른 거예요. C보다. C가 느린 거네요. 느린 데서 빠른 거라고 지금 오고 있는 거네요. 자, A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죠?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A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게 단색광이고 뭐 이게 진동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같다고. 자, A, B, C 중 C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 이게 제일 느리잖아요. 그쵸? A보다 더 느린 거잖아요. A보다 더 느린 거잖아요. 굴절률이 C가 제일 큰 거죠. 굴절률이 큰 거죠. 느릴수록 굴절률이 큰 겁니다. 답이 4번이고요. 신기루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기루에 대한 것이다. 뜨거운 공기층, 지표면에 찬 공기층이 형성되어서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다. 자, 신기루는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고요. 빛의 속력은 뜨거울 때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이 더 크다. 맞아요. 신기루가 생기는 원리로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깔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의 간섭인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배우면 알 것 같아요. 빛의 간섭이랑 상관이 있고, 지금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을 3번 해주시고, 숙제로 파동의 굴절 내공의 힘 78쪽부터 82쪽까지 봅시다. 내공 78쪽부터 82쪽까지 숙제.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갑시다.